안녕하세요. 열심히 사연을 읽어보다가 용기 내어 글을 적어보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어서 모든 것을 내 상황으로만 해석하기 마련인데, 이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은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이기적이었던 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부족함 없이 부모님 밑에서 모든 사랑을 다 받은 외동딸로 자라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밝고 행복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교를 진학하여 CC라고 불리는 캠퍼스 커플도 해보았죠. 네, 맞아요. 제 남편은 저랑 동갑인 대학교 친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구김살도 없고 스스럼 없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 모습, 청자켓을 입고 강의실로 당당히 들어오는 모습이 참으로 멋져 보였달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였고 평범하게 다른 커플들처럼 잘 지냈습니다. 엄청나게 저에게 잘해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못해주지는 않는 그런 연애를 해왔어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이가 드니 나오게 되었고 결혼 준비나 상견례 때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 의심을 했었어야 하나 봐요. 결혼하고서는 드라마처럼 사랑 가득한 생활이 시작될 줄 알고 있었건만 결혼은 엄마가 저에게 쭉 말해왔듯이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신혼 때 많이 싸운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제가 알아차린 게 아닐까요? 사실 제 친정엄마는 집을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거나 짐을 쌓아두는 것을 봐오지 못했죠. 그렇게 적응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인지 자취를 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던 대학 때도 서툴지만 어느 정도 엄마의 모습대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스스로도 만족스럽기도 했고 마음이 안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랑 정말 반대였어요. 집이 이것저것 짐을 쌓아두고는 외출할 때 어디 있는지 찾기 일쑤였고 그래서 동반 모임에도 지각하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남편과 어디 나가려고 해도 무언가를 찾느라 30분씩은 더 걸렸으니까요. 정말 스트레스더라고요. 이렇게 생활 패턴이 안 맞으니 그렇게 그날도 또 트러블이 생겨버렸어요. 아니, 좀 치우고 정리를 미리 하면 안 될까? 제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난 너처럼은 못 살아. 내가 무리하게 뭘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당장 청소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 너 스스로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래? 너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굳이 왜 어머님한테는 왜 물어본다는 거야? 우리 생활이잖아. 제 말을 듣고 씩씩거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정말 화가 나서 말을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소처럼 제가 포기하고 다 치우려고 하는 와중에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남편하고 싸웠다며? 네? 별 다른 건 아니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요. 얘기 모두 들었다. 남자가 너무 깔끔해도 피곤해서 못 산다. 일부러 미래 결혼할 사람 편하라고 따로 청소 같은 거 가르친 적이 없는 건데 넌 그거 하나 이해 못하고 애가 많이 기분 상했나 보더라. 남편 그렇게 키 잡고 살면 못 써.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끊고 나서는 화가 너무 많이 났어요. 우리 일을 곳에 또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에게 전하다뇨. 그 뒤에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왜 그걸 또 굳이 우리 일을 엄마한테 말을 해, 대체? 정보 공유 차원이었어. 엄마 말 들었지? 사실 우리 엄마는 틀린 말 잘 안 해. 어른 말들 중에 틀린 말 봤어? 자신 있게 엄마 말이 맞다는 남편을 보면서 얘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그냥 또 삼키면서 치우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서로 오랫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 둘이 만나서 함께 24시간 붙어서 사니 맞추어 나갈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해는 한다만 어머님께서 싸울 때마다 전화 오셔서 남편을 대변하시니 어머님과 셋이 결혼한 느낌도 들었지 뭐예요. 점점 남편을 지켜보니 본인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동갑 부부였기 때문에 서로의 부모님들도 나이가 비슷하셨습니다. 시아버님과 저희 친정아빠는 생일까지도 같은 달이었죠. 그게 엄청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의 생신이 3월 초로 먼저였는데 따로 어떻게 할 거라는 언급을 하지 않더군요. 사이도 안 좋은 터라 따로 챙기고 싶진 않았는데 혹시나 준비하던 게 있을까 싶어 물어봤습니다. 아빠, 생신날 뭐 생각한 거 따로 있어? 따로 뭐 없는데? 밥이나 먹으면 되지 뭘.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너가 알아서 정해서 말했겠지. 시아버님 생신 때도 그렇게 되는 거지? 상황 보고. 그러면 그렇지. 따로 깊게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 이제는 실망할 거리도 남아있지 않은 채로 저는 남편이 시댁에는 어떻게 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친정아빠 생신날은 따로 선물도 받지 않으시려고 하는 통에 그냥 다 같이 밥을 먹었고 제가 따로 용돈도 챙겨드렸지만 굳이 짐이 되기 싫다며 돌려주시더군요. 집에 오는 길에는 용돈 때문에 또 다툼이 생겼습니다. 용돈 얼마였어? 왜? 줘봐. 급하게 엄마가 쓰실 때 있다 그랬는데 집에 가는 길에 들러서 좀 드려야겠다. 뭔 소리야? 이거 우리 아빠 생신 선물이었어. 근데 어차피 안 받으셨잖아.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냐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아빠가 안 받으시면 안 받으신 거지. 그걸 왜 또 어머님을 드려? 어차피 나갈 돈이었잖아. 필요한 사람이 받으면 좋지. 그렇게 저희는 또 싸우게 되었고 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는 그 밤에 시댁까지 가서 인사를 드리고 그 돈을 그대로 드리려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 우라통이 터지는 마음에 시댁 문 앞에서 집에 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나 못해. 뭘 또 못해? 이미 다 얘기한 거면서. 너 정신 나갔어? 우리 아빠 생신은 그렇게 대충 밥이나 먹자고 하면서 우리 걱정해서 안 받으신 돈을 굳이 이 밤에 시댁에 와서 어머님을 드리자고? 그것도 내 돈으로 합의도 안 하고? 우리 엄마 아빠 이 돈 무슨 마음으로 돌려주셨겠니? 사돈 드리라고 다시 돌려주신 거야?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와다다다 퍼붓고는 그냥 집으로 택시를 타고 와버렸어요. 정말 남편은 찌질하게도 본인 돈은 쓰기 싫었는지 따로 남편 돈은 쓰지 않고 그대로 돈을 가져왔더라고요. 집에서 그날 밤은 내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는 남편을 둔 제가 불쌍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바로 시아버님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는 무엇을 챙겨드려야 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남편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사이가 냉전이라 따로 물어보지는 않고 저 혼자 똑같은 금액으로 용돈을 준비했죠. 어른에 대한 예의는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케이크를 들고 퇴근 후 시댁에 갔는데 아무도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근데 왜 식사 먼저 안 하고 계세요? 어머님, 아버님 드시고 싶으신 거 따로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며느리 밥상 한번 받아보시고 싶으시단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장을 봐온 상태도 아니라서 미역국 재료랑 웬만한 재료는 냉장고에 다 있다. 그거면 충분해. 여자가 시집 왔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갑작스런 어머님의 말에 저는 얼어버렸어요. 퇴근이 5시라 도착하니 5시 반쯤 되었는데 갑자기 후다닥 아버님 생신상을 차리라니요. 구해달라는 눈빛으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해 컴퓨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빠르게 미역국과 있는 재료로 반찬을 만들고 식사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힘도 들었지만 평소에 요리를 즐겨하는지라 뚝딱뚝딱 잘 만들어낼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냉전인 것을 알고 남편이 또 쪼르르 말했을 것인데 저를 시험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나가서 외식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언제 외식한다고 그랬니? 네 남편한테 말했는데 넌 못 들었니? 나는 너가 반찬거리라도 사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아, 네. 오늘 연락을 못해서. 그랬네요. 남편은 알고 있는 거였어요. 저 혼자 너무 화가 나서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도 남편은 따로 저한테 언급도 해주지 않았고 와서도 저에게 몰래 말해주지도 않더군요. 혼자 오롯이 남겨져서 저는 생일상을 준비한 거죠. 그 후 아버님,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려는데 남편이 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명품 서류 가방이었어요. 저희 친정 아빠에게 드릴 용돈까지 본인이 가지고서는 시어머님을 드렸는데 말이죠. 또 오늘 부랴부랴 생신상을 차린 것도 누군데요? 희생은 저에게 강요하고 본인 가족에게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속상한 마음에 챙긴 용돈이 도저히 손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남편은 남동생에게도 열심히 베풀었죠. 형제의 우애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끝도 없이 그리고 얘기도 나누지 않은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남편의 남동생은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유학을 하다가 영주권을 따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한테 자주 너무 연락이 오는 겁니다. 외국 생활이 많이 힘든가 보다 생각했는데 슬쩍 들어보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일이 쉽게 구해지지 않으면서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부모님께서는 전화 와서 말 그대로 닥달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외국에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나 보더라. 이 늙은 애미 애비가 돈이 어딨다고 거기까지 보냈니? 형이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난 우리 아들들 그렇게 안 키웠다. 남편한테 돈 좀 더 보내라 해라. 외국이라 돈이 많이 드나 봐. 남편이랑 얘기해 볼게요, 어머님. 우선 알겠습니다. 저는 쎄한 마음이 들었고 남편에게 곧장 가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나 이미 상의 없이 보낸 건 아닌지 돈 좀 더 보내라는 시부모님의 말이 마음에 걸렸죠. 여자의 촉은 틀릴 리가 없잖아요. 혹시 도련님한테 돈 보냈어? 어머님, 아버님이 전화와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돈을 왜 보내? 그리고 내가 여윳돈이 어디 있어? 겨우 먹고 사는데. 아니, 그냥 혹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아니면 됐고. 그렇게 펄쩍 뛰는 남편에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간 것이 실수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는 와중에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도 남편한테도 시부모님께서 전화를 안 하시는 겁니다. 뭔 일이 있다 싶으시면 하루에 몇 번이고 회사거나 집이거나 신경 쓰시지도 않고 전화하시던 분들이 말이죠. 그 뒤로 남편은 제 눈을 계속해서 피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도련님이 잠시 한국에 오는 날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선물을 가지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한국 오니 기분 좋네요. 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영주권 문제도 해결 잘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네요. 외국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축하해요. 외국이라고 별다른 게 있나요?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뭐. 영주권은 너무 다행이죠 뭐. 형 없었으면 저 낙동강 오리알이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형이 많이 도와줬어요?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서로 바빠서인지 자세하게 얘기는 나누지는 못해서요.
그럼요. 저 형한테 엄청 잘할 거예요. 아무리 동생이어도 그 많은 돈을 턱 내놓는 형이 어딨답니까? 요즘 세상에 정말 이리저리 감사드려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대로 자리 잡고 손 벌리는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네? 네, 우애가 좋아야죠. 요즘 세상에는 더더욱이요. 저희 남편이 많은 돈을 남동생에게 턱 주었답니다. 저희 아빠에게 용돈 주는 것도 아까워서 시어머니께 그대로 드리고 시아버님께는 명품 서류 가방을 선물했으면서 남동생에게 돈도 턱 주었답니다. 아무리 제가 우스워도 그렇죠. 합의하지 않고 본인 가족들만 끔찍하게 챙기는 남편이 정말 야속했습니다. 이제야 점점 오지 않던 시부모님의 전화, 제 눈을 피하던 남편, 밝은 도련님의 미소까지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사이는 계속해서 틀어져만 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혼자 남편이 잠들고 나서는 이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히 알아보곤 했죠. 그리고선 이제라도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뒤로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지나고 시아버님과 저희 친정아빠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요즘은 많이 챙기지 않는다지만 그래도 환갑은 꼭 챙겨야지 싶어서 환갑 얘기를 나눠야겠다 싶었어요. 이번 달에 환갑이 2번이나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벌써 환갑이신가? 챙겨야지. 그니까 어떻게 생각하냐고. 매번 우리 아빠랑은 밥만 먹고 아버님께는 이것저것 많이 나가잖아. 이번만은 똑같이 해드려야지. 또 그 소리야? 그냥 아버님들 성격에 맞춰 해드린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장인어른은 그런 걸 안 좋아하신다니까. 그래도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이씨,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남편과 저는 또 다퉜습니다. 결혼은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라더니 그날따라 저는 유독 그 말이 와 닿았어요. 무엇을 선물할까 신경이나 쓸까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제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어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양심은 있겠거니 싶었고 남동생에게 큰돈을 턱턱 주는 남편이 환갑 때는 잘 챙기려 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습니다. 저희 친정과도 얘기를 나누어 본 결과 이번은 코로나 상황이라 가족끼리 룸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처럼 소박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 친척들 모두 모여서 환갑잔치를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없어져 버렸으니 참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아빠의 환갑이 다가왔고 이제 출발하려는 순간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였습니다. 돈 좀 썼나 싶어서 칭찬받을 생각에 기분 좋나 보다 생각하고는 제발 환갑만큼은 망치지 말아라 라는 마음으로 출발했죠. 저희를 보자마자 기뻐하시는 친정 부모님, 평생 아이일 줄 알았던 저와 늙지 않으실 줄 알았던 저희 부모님.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고 이제 희끗희끗 나이가 보이는 친정아빠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올라왔습니다. 더 잘해야겠다고도 생각했고요. 룸 있는 식당은 가격대가 또 꽤 나갔고 친정 부모님께서 또 사시려는 걸 한사코 오늘은 말렸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 환갑인데 제가 사야죠. 오늘은 제가 살게요. 더 좋은 곳에서 먹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룸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아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었다고 생각해. 뭘 또 환갑이라고 산다고 그래? 난 여기가 좋았다. 밥도 맛있고 조용하고. 다행이네요. 아빠도 좋아하셨죠? 오늘은 우리가 사는 게 맞아요. 얼른 가 계세요. 엄청 좋아하시더라. 그게 어디든지 너만 보면 입에 귀에 걸리시잖니.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결제를 하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서서 친정아빠께 흰 봉투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한번 쳐다봤고요. 남편은 활짝 웃으며 친정아빠 손에 흰 봉투를 처음으로 쥐어드리더군요. 사실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던 게 사실이에요.
얼마나 저희 집은 챙기지 않고 시댁만 열심히 챙기려 하는지 알아서요. 다만 저 돈이 얼마인지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건 실례가 될 걸 알기에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가? 환갑 축하드려요. 많이는 넣지는 못했지만 항상 감사드립니다, 장인어른. 내가 사위 하나는 제대로 본 것 같네. 항상 잘 못 챙겨드려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딸 데려가 준 것만 해도 고맙지? 그래, 고맙다. 정말 처음 보는 훈훈한 관격이었달까요? 이 사람이 혹시 정신 차린 건가 싶었습니다. 혹시나 본인 가족만 챙기는 게 마음에 걸렸나 싶기도 했고, 혹시 내가 열심히 참고 있는 것을 알고 있나 싶기도 했고요. 평소와 다른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많이 기뻤습니다. 이대로만 했어도 예전부터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남편에게 그날은 그렇게 실망하는 일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돌아오고 나서부터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온 겁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 왜 그래요? 얘야. 엄마 울어요? 왜 울적거려? 왜요,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아까 준 봉투 있잖아. 그 안에 열어봤니? 아니요. 왜요? 그냥 자기가 준비한 것 같더라고. 무슨 문제 있어요? 그거 본인이 준비한 거 아닌 것 같더구나. 안에 열어보니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2장이 있었는데 이서방 회사 이름이 쓰여 있던데 증정이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 혹시나 봉투가 바뀐 건 아닌지 무시당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구나. 네 아빠도 기분 좋게 밥 먹었다가 실망하신 것 같은데 나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더구나.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한번 물어보거라. 네, 엄마, 그럴게요. 봉투가 바뀌었을 거예요. 봉투들이 다 똑같잖아요. 걱정 마요. 정말 화가 나고 지긋지긋하더군요. 어떻게 회사에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을 장인어른 환갑 때 선물로 드릴 수 있죠?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친정 부모님 얼굴을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죄송스러움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희 친정엄마 울면서 전화 걸며 말씀하셨을 때 그 기분은 대체 어땠을까요? 회사에서 준 20만 원 상품권으로 선물을 할 거였으면 대체 왜 그날 웃으면서 뿌듯해하고 감사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면서 저희 아빠에게 말을 한 거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속으로는 이 말을 했을 때 제발 충격받으면서 실수했다고 말해달라고 계속 빌었습니다. 본인도 몰랐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당황스러워 하면서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전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 말 있어. 그 봉투 어떻게 된 거야? 용돈 얼마나 넣었어? 왜? 각자 하는 거 아니었나? 고마울 필요는 없는데. 고마워서 말하는 게 아니야. 정신 차려. 그거 백화점 상품권이었다며? 그래, 선물의 액수가 뭐가 중요하겠니? 근데 안에 잘 좀 열어보고 봉투나 바꿔서 선물해드리지 그랬어? 너 회사 이름 그대로 박혀 있더라는데? 뭐가 어때? 그래, 안 좋게 보실 수 있지. 근데 너 같은 사람이나 안 좋게 보는 거야. 장모님 장인어른은 오히려 더 좋게 보셨을걸? 알뜰하다고?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왜 그래? 정말 너무하지 않니? 우리 아빠 환갑이야. 다른 때도 아니고 환갑이라고. 왜 그렇게 그날 싱글벙글 했나 했는데 증정 상품권으로 돌려막게 할 생각에 웃었던 거니? 그게 나빠? 어차피 상품권이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내 자산인 거야. 내 돈인 거라고. 뭐가 문제라서 또 시비를 거냐? 한 게 얼만데. 밥도 우리가 산 거 아니야.
예전처럼 동네 잔치는 못 열어드릴 망정 그냥 소박하게 밥이나 먹기로 한 건데 본인 환갑 비용까지 엄마 아빠가 내셔야 하니? 그럼 대체 우리가 하는 건 뭐니? 생일마다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용돈 안 드리고 시댁에는 이것저것 다 해드리면서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리 네 부모가 아니라도 말이야.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잖아. 소박하게 밥이나 드시고 싶으시대잖아. 뭐라고 할 거면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해. 나한테 하지 말고. 제발 지긋지긋해 죽겠어. 너무 요란스러우면 오히려 안 좋은 거 몰라? 그렇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서 홀로 남아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체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릴까요? 아니, 저 사람은 절대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화가 나니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엉엉 울면서 생각하다 보니 곧 또 시아버님의 환갑이더군요. 대체 남편이 이번엔 뭘 준비할지 화가 나는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괜히 큰일을 벌일까 봐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아버님의 환갑을 기다렸고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도 집에는 바로 들어오던 남편이었는데 그날 즈음부터였을까 계속 저녁 10시 이후에 들어오는 겁니다. 회식을 했나 했는데 술은 먹지도 않았고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은 모습이었어요. 핸드폰도 너무 자주 울리기도 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몰래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거나 집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또 주말에도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기도 하고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사고를 치는 건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미 친정아빠 환갑 때 일어난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났던 터라 더 이상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 환갑 전날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말을 먼저 꺼내는 겁니다. 잠시만, 나 할 말 있어. 뭔데? 할 말 있으니 잠시만 앉아봐.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지난번 있었던 일을 사과하려는 건 줄 알고 있었죠. 미련하게도요.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고 그 어느 때보다 생각이 많은 표정이었거든요. 나 아버지 환갑 선물 차 해드리고 싶어. 돈은 어디서 나서? 적금 부어놨던 거 있잖아, 그거로. 미친 거야?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고 말하는 거야? 그 돈 모으려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그 돈, 너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 100% 내 돈인 건 알지? 우린 젊잖아.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드셨고 우리는 다시 벌면 되는 거잖아. 몸뚱이가 멀쩡한데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너 돈 내 돈이 어딨어. 지금 우리 부부인데. 너 내 생각은 안 하냐? 노후자금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아끼고 아껴서 다 모아둔 거잖아. 그거 아끼려고 외식도 한번 못하고 예쁜 옷도 한번 못 사면서 버텨왔어. 근데 그걸 시아버지 환갑 선물로 차를 사드리는데 쓴다고?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돈이야? 언제는 우리 부모님이 너희 부모님이랑 같다며. 똑같은 부모라며. 난 너가 환갑 때 우리 아빠한테 한 일 절대 잊지 못해. 회사에서 받은 경품을 선물로 드린 거 아니야? 그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하시고 속상하셨을지 이해는 해? 나 정말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근데 그날 이후로 난 너가 아버님 환갑잔치 선물로 무엇을 준비할지 궁금하더라. 근데 내가 든 적금을 깨고 차를 사드리겠다? 사드려. 사드리는 게 문제는 아닌데 왜 내 적금에 손을 대야 하냐고. 너도 그렇게 여유가 안 된다는 소리 아냐? 왜 무리를 해서 선물을 드려야 하냐고, 제발. 그게 내 평생 소원이었어. 아버지 차 선물 해드리는 거. 너가 뭘 알아? 너가 사. 뭐라 안 해. 그 큰 돈 없어서 내 돈 손대는 거잖아? 너 그거 절도야. 차라리 로또를 매주 사. 그래서 아버님 차 사드리면 되겠네. 요즘에 주변 보니 다 오래된 부모님 차 바꿔드리더라. 내가 뭐 집이라도 사드린대? 나 내일 가서 계약하기로 했어. 당장 차가 나오기는 힘드니 계약서를 아버지께 보여드리려고. 너가 또 뭐라 할까봐 미리 말한다. 미쳤구나. 너가 미쳤어. 거기에 돈 넣은 거 다 나야. 너가 아니고 나랑 합의를 봤어야지. 정말 최악인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남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제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넣어두었는데 은행에 갔다가 적금에 돈이 많이 모인 것을 알게 되었나 봐요. 그리고선 자기 아버지 환갑 때는 차도 사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닿은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준비해오던 것을 다 말해버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쉬운 것이 단 하나도, 그리울 것이 단 하나도 없었고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폭발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혼하고 너 돈으로 차 사드리면 되겠네. 진심이냐?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냐고. 2번 생각하고 말해라. 그럼 진심이지. 너는 여태까지 해온 모습들을 너 스스로 좀 봐. 얼마나 못났는지. 시댁에는 다 펑펑 쓰고 우리 친정에는 아까워하는 그 모습들 정말 너랑 살 맞대고 못 살겠어. 그래, 나도 원했던 바야. 너도 어지간하다. 빨리빨리 처리하자. 미치겠어. 날 이렇게 이해 못해주는 여자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보기도 싫어. 순간 이혼하자는 말을 뱉고 나니 속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던 저였지만 결혼하고 초반부터 바뀐 남편 덕에 우리 아이 최악의 아빠를 만나는 건 면했네요. 본인이 잘못해놓고 저를 꼴도 보기 싫어하다니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친정이나 시댁에는 알리지 않고 저희끼리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합의도 깔끔하게 잘 끝났고 재산 분할도 큰 문제 없이 물 흘러가듯 진행되고 있었어요. 마치 원래부터 서로 얘기해왔던 것처럼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언제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평안한 주말의 아침이었죠. 딸, 우리 밥 좀 같이 먹을까? 무슨 일 있어요, 엄마? 갑자기 그런 적 없었잖아요. 아니, 할 말도 있고 우리 딸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네? 당연하죠, 엄마.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오랜만에 엄마 보고 싶었는데 잘 됐네. 그렇게 모두 준비를 마치고 이혼을 꿈에도 생각하시지 못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남편도 데리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저는 앞만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은 채 이미 끝난 사이였죠. 속으로는 갑자기 친정엄마 아빠가 왜 보자고 하셨을까 걱정투성이었고요. 혹시나 나이 드셔서 어디가 편찮으신가 싶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진짜 깜짝 놀랐네. 뭔 일 있는 건 아니죠? 빨리 말부터 해봐요. 그래, 앉거라. 우선 우리 저녁부터 먹자. 네 엄마가 한참 준비했어.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혹시 우리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신 걸까 싶기도 했고 어디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남편은 그다지 크게 신경 쓰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남편이 먼저 이혼한다고 말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조마조마하기도 했고 이리저리 불편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녁은 일상 얘기를 하면서 모두 마치고 이제 친정 엄마 아빠가 말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심각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뭔데요, 아빠? 어디 편찮으세요? 네? 예전에 네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남겨둔 선산이 하나 있었다. 나랑 네 엄마는 그냥 시골 땅이라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열심히 살아왔다. 근데 어제 전화를 받으니 그 땅이 정부의 재개발로 대박이 났다지 뭐냐. 워낙 큰 평수라 평당 몇백 배가 올랐다고 하더구나.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나도 네 엄마도 어안이 벙벙하다. 말 그대로 대박이 났지 뭐냐. 나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기쁘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아빠, 당황스럽긴요. 정말 너무 잘 됐어요. 엄마도요. 이제 고생 끝이네요. 잘 관리만 하시면서 사시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 노후가 걱정이 안 된 것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행운이 찾아와 주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또 우리한테 딸이 둘이냐 셋이냐
너 하나뿐이잖니. 그래서 미리 좀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불렀다. 저한테 물려주신다고요? 우린 이미 늙었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죽으면서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말이다. 법적 상속으로 진행할 테니 관리하면서 편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다. 엄마랑도 다 얘기했다. 네가 조금이라도 가족끼리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부모로서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어. 얼굴 보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라고 했어. 듣고 보니 제가 걱정했던 대로 심각한 일은 전혀 아니었고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난 거였어요. 저희 아빠가 받아놓은 시골 땅이 그렇게 대박이 날 줄은 아예 몰랐고 받아놓으셨던 것도 저는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고요. 저는 정말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고생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셔서였습니다. 노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이 하고 계셨는지 전 알고 있었거든요. 속으로 저라는 하나뿐인 딸에게 짐이 될까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말을 듣는 동안 옆에서 남편은 움찔하더니 미동도 없더군요. 이 재산은 제 재산으로 완전히 넘어온 것도 아니었고 이혼은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에 분할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도 전 알고 있어서 남편이 듣는다고 해서 그다지 신경은 쓰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소식을 남편이 알게 돼서 미친 듯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남편은 방에 들어가지 않고 식탁에서 한참을 앉아 있더군요. 생각이 많아졌나 보다 하고 저는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봤더니 네, 남편이 아침을 하고 있더군요.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죠? 이제 대박이 난 친정을 보고 와서 아침을 차리고 있다니. 속이 뻔히 보이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침, 너 좋아하는 걸로 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말해. 우리 이혼 깊게 생각해 본 거야? 서로 많이 힘들어질 거야. 상처도 많이 될 거고.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 상처 생각을 한다고? 내 돈으로 차도 사드린다고 억지 부렸었잖아. 그냥 욱해서 한 말이지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어. 이혼하지 말자 우리. 너 정말 웃긴다. 뭔 개소리야?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내 부모님과 같아. 우리 때문에 여태까지 고생하셨으니 우리가 챙겨드리는 게 맞잖아. 저 이 말 듣자마자 따귀를 때리고 말았어요. 여태까지 엄마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말하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던 것들 내 적금으로 차를 사드린다 하질 않나. 그래놓고 선산 얘기를 듣자마자 아침을 차리고 이혼을 하지 말자고요? 감히 제 부모님을 들먹이면서요? 쪽팔리게 살지 말자 우리. 가짜는 핑계대지 말고 빨리 이혼하자.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저에게 온갖 선물과 정성으로 저를 회유하려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돌아보고 싶지도 않더군요. 더욱 이혼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본인이 해왔는지도 모르고 돈만 보고 얼토당토않게 매달리는 꼴이라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을 계속해서 진행했고 합의 이혼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무효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여태까지 있었던 결혼 생활과 수많은 서류들로 힘들게 소송을 진행한 결과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전히 그리고 오롯이 행복을 찾았습니다. 신혼 때부터 티격태격 맞지 않던 것들 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만 시댁에는 돈을 펑펑 쓰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짜게 굴던 행동들, 배려 없던 행동들, 그런 건 저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강한 애착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못된 인성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더군요. 저도 저희 엄마 아빠에겐 귀한 딸이잖아요.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어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재개발은 대박이 난 건 맞고 여유 있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임대업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지내시고 있고
저도 좋은 조건의 회사를 찾아서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게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찾아와서 빈털털이라며 엉엉 울곤 했는데 정말 이젠 불쌍하더군요. 매몰찬 제 모습을 보고는 요즘은 잘 찾아오지 않곤 합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였습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적어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본인이 한 대로 돌아온다라는 말이 와닿는 요즘입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